자, 봅시다. 혼합물의 분리인데, 이 혼합물의 분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가 먼저 나오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 방법이 중요해요. 다시 방법은 중요고, 물질의 특성은 끓는 점. 두 번째가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예요. 좀 차이가 있다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는 끓는 점, 즉 끓어야 되니까 액체 혼합물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밀도 차이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체 물질도 쓸 수 있고 액체 혼합물도 쓸 수 있고 고체 액체 혼합물을 둘 다 쓸 수 있다는 게 차이점. 그 다음에 어디야?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그 다음에 용매에 따른 이동 속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인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총 4가지. 다시 끓는 점 차, 밀도 차, 용해도 차, 용매에 따른 이동 속도 차. 이렇게 4가지를 볼 거예요, 오늘. 그 중에 가장 먼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를 볼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증류라고 불러줍니다. 증류. 분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은 섞이면서 끓는 점이 다른 혼합물을 씁니다. 끓는 점이 다르고 잘 섞이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지고 와서 끓여요.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끓어나오거든요. 끓는 점이 높은 애는 나중에 끓어나오고. 그래서 끓어나오는 족족 냉각시켜서 얻어내면 돼. 그러면 여기서 상태 변화를 얘기를 하면 끓일 때는 기화가 되죠. 기화. 그죠? 액체가 기체가 됐으니까. 다시 냉각시켜서 액체를 얻을 때는 액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화시켜서 액화시켜낸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을 증류라고 하는데 증류에 대한 예시는 총 5가지가 나와요. 이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 즉 에탄올 수용액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 얻기, 그 다음에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그 다음에 원유 분리, 그 다음에 공기의 분리, 이렇게 5가지가 나와요. 자,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부터 볼 건데, 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요.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액체 상태니까 당연히 이렇게 온도가 쭉 올라가겠죠. 거의 이렇게 평평한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평평한 구간이 나오게 되죠. 이때 물질이 끓어나오는 거야. 제일 처음에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끓어나오겠죠. 두 번째는 물이 끓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끓어나올 때 순수한 에탄올과 물만 끓어나오느냐? 이건 아니야. 왜냐면 가만히 냅둬도 물이 증발하잖아. 증발되어 있는 물이랑 끓어서 나오는 에탄올이 같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 순수한 애는 얻을 수가 좀 힘들어요. 얻기가 좀. 그래서 증류를 여러 번 해야지 완전 깨끗한 순물질을 얻어낼 수 있고 항상 이 평평한 구간에서 같이 나온다는 거. 끓어나오니까 여기서 각각 뭐가 일어난다? 기화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이해될까요? 그 다음. 자,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 얻기도 보게 되면은 곡물을 발효시켜서 얻는 술이 있어요. 이거 끓이게 되면 에탄올이랑 물이 끓거든. 위로 올라가겠지. 즉 여기서 기화가 일어나겠지. 그다음에 차가운 이제 이렇게 접시를 위에 얹어 놓는데 이때 차가운 접시랑 만나는 물과 에탄올이 수축 기체들이 액화돼요. 떨어지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기화되어서 액화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이거는 끓이는 건 아니고 증발시키는 건데 물을 증발시켜서 기화시킨 다음에 소금물을 이제 증발하게 되면 소금은 남아있고 물만 날아가거든. 그 물이 표면에 맺히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걸 모아가지고 순수한 물을 얻는 방법. 즉 여기선 기화인데 여기에서는 액화가 되겠죠. 표면에서는. 그래서 기화시켜서 액화해낸다. 그 다음
원유 분리는 좀 중요해요. 원유 분리는 좀 중요한데 원유가 석유야 석유. 순수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름이 섞여 있는 제일 처음에 검은 물, 검정색 물. 그래서 이걸 중류탑에 집어넣고 끓이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위에서부터 끓어나와요. 다시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위에서부터 끓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맨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석유가스, LPG라고도 불러요. 두 번째 휘발유, 그 다음에 나프타,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순서로 내려오거든. 석유가스는 가정용 연료로 쓰고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의 연료,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들, 화장품 만들 때도 쓰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써요. 그다음에 등유는 항공기의 연료 혹은 이제 기름 난로. 그다음 경유는 덤프트럭이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큰 이제 그 중장비들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기름. 중유는 이제 배기름이에요, 배기름. 그리고 남았는 찌꺼기를 아스팔트. 이 아스팔트는 도로를 포장할 때 쓰는 거죠. 어디 쓰는지도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 자, 공기의 분리입니다. 공기의 분리. 공기를 분리해낼 때는 좀 다른 점이 한 개 있어요. 이거를 다 액화를 먼저 시켜놔야 돼. 이게 공기 그 자체가 원래 수중 기체로 존재하잖아. 그래서 완전 한 영하 한 200도 가까이 해서 완전 이제 차갑게 만들게 되면 이게 다 액체로 바뀐 상태에서 온도를 서서히 조금씩 올려줘요.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질소 기체부터 끓는 점이 높은 산소 기체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끌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방금까지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었고, 그 중류라고 불러줬죠. 자,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는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랑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두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를 집어넣어줘요. 예를 들어서 스타이로폼이랑 모래가 섞여 있어서 스티로폼 뭔지 알죠? 여기에다가 물을 집어넣게 되면 스티로폼은 뜨고 그 다음에 모래는 깔아앉게 되죠. 여기서 물은 스티로폼보다는 밀도가 크고 모래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가운데 밀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이라든지 모래를 녹이지 않죠. 이런 액체를 집어넣는다. 좋은 벽시 고르기. 이 벼를 재배하면 껍질에 싸져 있잖아. 그 껍질 안에 그 벼가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걸 축정이라고 그래요. 이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축정이가 다 뜬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분리해낼 수 있고 신선한 달걀 고르기도 똑같아요. 그 삶은 달걀 먹어보면은 위에 하얀색 막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오래되면 하얀색 막이랑 껍질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소금물에 집어넣을 경우에 그 공기 때문에 물에 떠요. 근데 신선한 달걀은 그런 공기가 없을 거니까 깔아앉아 있겠죠. 이렇게 중간 정도 밀도 되는 액체 속에 집어넣어 준다는. 그 다음에 액체 혼합물 분리를 할 때 사용하는 기구 이름이 분별 깔때기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분별 깔때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림과 같이 생겼는데 밀도가 큰 애가 아래쪽에 밀도가 작은 애가 위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게 돼요. 꼭지를 돌리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액체부터 쭉 내려오게 되는데 꼭지를 이제 열 때 조건이 있어요. 마개를 이렇게 반드시 열어놔요. 마개를 닫아 있는 상태에서 꼭지를 누르면 대기압 때문에 안 내려온단 말이야. 마개를 반드시 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쭉 내려왔을 때 이 끝에 바세린 같은 거를 좀 발라 놓으면은 물이 이렇게 옆으로 새는 액체들을 좀 막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쭉 내려오다가 한 이쯤 왔을 때 꼭지를 돌려서 다시 닫아요. 그 다음에 뚜껑 위쪽으로 이제 밀도가 작은 액체를 부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작은 거 조금 큰 거 조금 남아 있겠지. 그건 갖다 버려요.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데 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조건이 있어요. 안 섞여야 돼요. 밀도 차이가 나면서 안 섞여야 돼. 섞이면 어떻게 되겠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중류를 해야 돼. 섞였으니까.
층이 나눠지면서 안 섞여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어떤 예시들이 있냐면은 물과 식용유, 물과 기름 있죠. 간장과 참기름, 물과 에테르, 물과 사야마탄소 이렇게 있어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누가 밀도가 큰지, 밀도가 작은지, 아래쪽에 있는 게 밀도가 작은 거, 큰 것들이야. 그 다음에 사금 채취, 이거는 모래 안에 섞여 있는 금을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고 좀 키 같은 것들로 흔들게 되면은, 얘로 흔들게 되면은 밀도가 큰 애는 가만히 남아있는데 밀도가 작은 모래들은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금을 채취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일단 오일 펜스를 쳐요. 더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흡착포 같은 거, 종이 같은 걸로 기름을 이렇게 빨아당겨서 건져 올리고. 혈액의 분리, 원심 분리기에 집어넣고 돌리게 되면은 밀도가 큰 혈구들은 깔아앉고 밀도가 작은 혈장들은 위에 떠 있어요.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거. 예시들은 진짜 싹 다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 칠 때는. 그 다음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보도록 할 건데 원리는 이래요. 뜨거운 물에 혼합물을 다 녹여버려요. 그 다음에 냉각시켜. 그럼 용해도 차이가 큰 애, 즉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른 애가 석출이 되어서 나오겠지. 그 석출되는 순수한 물질을 얻어내는 거. 이게 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녹여서 그래프의 기울기 차이가 큰 애를 얻어낸다. 이게 재결정이 됩니다. 재결정은 방법이고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자, 염화나트륨 20g이랑 붕산 20g을 뜨거운 물인 80도에 물 100g에 다 때려 넣었어. 그럼 뜨거운 물에서는 80도에서 보면은 사실 염화나트륨도 그렇고 붕산도 그렇고 충분히 얘네를 녹일 수 있는 양이거든. 20g이 봐봐. 20g이 한 이 정도야. 그러니까 80도씨에서는 20g을 둘 다 얘는 이만큼 더 녹일 수 있고 붕산 같은 경우에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더 녹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녹일 수 있는 양이다 이 말이지. 20g이면. 둘 다 녹여 있는 상태에서 냉각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붕산은 20도씨에서 5g밖에 못 녹아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건 20g이잖아. 20g. 그러니까 15g이 뭐가 돼야 돼? 속출돼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근데 어때?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20g이 있는데 그 20g을 20도씨로 이렇게 낮췄을 때도 20도씨 자체의 용해도가 35.9g이기 때문에 20g을 녹이고도 충분히 남아요. 즉 속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속출되는 애를 붕산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물 100g 기준. 만약에 물 1kg 기준이라고 하면은 곱하기 10 하면 돼. 물 50g 기준이라고 하면 나누기 2 하면 돼. 오케이? 이런 예시들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 염화나트륨 붕산 혼합물 분리, 그다음에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먹기. 천일염이 뭐냐면 순수한 내가 이제 바닷물을 갖다가 증발시켜서 얻어낸 소금이야. 거기 물고기 똥도 있을 거고 막 더러운 게 섞여 있을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순수한 소금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성 약품 정제 같은 거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 용매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점을 찍어요. 점을. 여기 사인펜 같은 걸 주로 이제 색소 분리할 때 쓰는데 점을 찍어. 한 곳에 여러 번 찍어. 끝을 물에 담그는데 점이 물에 담겨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물이 빨려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때 잉크들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빠른 애가 먼저 올라가고 느린 애가 뒤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색소들이 분리가 되거든. 그래서 몇 가지 색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A, B, C, D, E가 있는데 A는 한 가지 색소죠. C도 한 가지 색소고 E도 한 가지 색소죠. B 같은 경우에는 A와 C가 섞여 있는 거죠.
D 같은 경우에는 E와 C가 섞여 있는 거죠. 오케이. 최고의 장점, 크로마토그래피를 쓰면은요, 점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고, 점 찍고 물에 담그면 되니까 분리 방법 간단하고, 시간도 짧게 걸려. 성질이 비슷하거나 이제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크로마토그래피의 이용, 우리가 어디다 쓰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색소 분리할 때는 무조건 크로마토그래피야. 사인펜의 색소 분리, if의 색소, 엽록소거든. 색소 분리, 뭐 이런 것들 할 때 쓰고, 운동선수 도핑 테스트 할 때, 단백질 성분 검출할 때, 식품 속에 있는 중금속이나 농약 검출할 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들을 다 배웠다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물, 소금, 모래, 식용유가 섞여 있다. 이게 각가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서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라. 그럼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물, 소금, 모래 있으니까 식용유가 위에 떠 있겠죠. 그래서 스포이드로 이걸 뜨는데 이건 밀도를 이용했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제 식용유는 다 걸어내서 그럼 물, 모래, 소금 있는데 걸음 장치로 걸러준대요. 그럼 위에 남아 있는 건 모래가 안 녹았으니까 남아 있겠지. 녹았냐 안 녹았냐는 용해도죠. 용해도를 이용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물과 소금은 증류로 걷어낸다고 그러죠. 끓여서 액화시켜가지고. 이건 뭐예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오케이? 자, 밀도, 용해도, 끓는 점 차이를 각각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분리해낼 수 있다. 여기까지.